아빠, 6.25 전쟁은 왜 일어났나요? 6.25 전쟁이 궁금했어? 네. 알았어. 아빠가 6.25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네. 먼저 지도부터 그려볼게. 간단하게 우리나라 주변을 그려볼게요. 네. 여기에 제주도가 있고 일본도 그릴게요. 아,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있는 한반도예요. 네. 자, 여기가 우리 수도 서울이에요. 네. 그런데 6.25 전쟁의 원인을 알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 그러면은 1910년도로 먼저 가볼게요. 1910년에 원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국경이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일까요? 조선. 아, 맞아요. 이게 조선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합니다. 뺏어가게 돼요. 그래서 1910년부터는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1945년 8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1945년 8월 15일에는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을까요? 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그전에는 여기 아래 있는 대만도 점령하고 많은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전쟁을 해서 그러다가 전쟁의 상대 국가인 미국에게 전쟁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전쟁에서 져요.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그게 해방이 됐다고 하고요. 광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지금도 광복절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막상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그대로 일본의 나라를 유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피해 국가인 우리나라는 북쪽에는 미국과 한편이 되어서 일본과 전쟁을 했던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근데 소련이 이렇게 오늘날의 북한 지역으로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미군이 오늘날 남한 지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소련과 미국은 한편으로 일본과 싸웠지만 사실 친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두 강한 군대가 충돌할 걸 대비해서 두 국가끼리 우리 민족의 뜻과는 상관없이 쭉 가운데쯤에 쭉 지나가는 선을 긋게 됩니다. 이게 38선이에요. 38선은 긋고 우리 서로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 후에 우리 민족이 통일된 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약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북한에는 소련군, 남한에는 미군이 지배를 하고 있다가 3년 뒤, 광복대 3년 뒤에 1948년도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고요. 오늘날의 북한 지역에는 북한 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렇게 나라가 분단이 된 뒤에 갑자기 1950년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6월 25일 날 북한이 기습적으로 경계였던 38도선을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당시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소련제 탱크부터 엄청난 무기를 갖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게 됩니다. 남침이에요. 북에서 남으로 침략을 한 전쟁입니다. 북침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려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뺏기게 되고요. 남으로 우리는 피난을 가게 돼서 여기가 부산인데 대구 부근 이쪽 요만큼만 남기고 전부 다 뺏기게 됩니다. 이때 정말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될 뻔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북한이 침략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엔군이 있어요. 유엔군.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유엔에 가입되는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러 군대를 보내줍니다. 네. 근데 그때 유엔군에서 가장 유명한 메가더라는 미국의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이거 도저히 우리는 딱 요거만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기습적으로
서울의 옆에 있는 인천이라는 곳으로 기습 쪽으로 여기로 상륙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해서 이렇게 서울을 뺏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뺏게 되고 그 당시에 북한군은 여기만 점령하면 되니까 이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부근에 많은 북한군들이 있었는데요. 졸지에 북한군은 뒤 지역을 뺏기게 된 거죠. 그런데 포위될 것 같으니까 많은 북한군이 탈출을 하게 되고 우리 국군과 유엔군도 밀어붙이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 상륙작전을 해서 성공할 확률은 몇 %예요? 그때 굉장히 낮았어요. 여기는 특히 여기 서해바다라고 하는데 이 바다는 갯벌도 많고요. 네. 밀물과 썰물이 높이차도 심해서 사실 성공 확률은 매우 매우 낮았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방심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또 많은 국군과 유엔군이 목숨 걸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탈출 못한 북한군들은 산속에 숨어들어서 끝까지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 원래 전쟁 전에 38섬 이남 지역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38선을 뚫고 북으로 진격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 그게 10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낙동강 전선과 반대로 거의 이만큼까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만 가면 통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안타깝게도 북한의 친구인 중국, 그 당시 중공이라고 했죠. 네. 중공군이 엄청난 숫자를 앞세워서 밀어붙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때는 겨울이었거든요. 이미 전쟁이 난 지 6월에 전쟁했지만 이때는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었는데 엄청나게 추웠어요. 여기는 개마고원이라고 해요. 이쪽에 엄청 높은 산들이 많아요. 네. 2000m가 넘는 산들도 많은데 영하 30도 막 이렇게 떨어집니다. 엄청 추웠죠? 네. 근데 중공군이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되고 도로 서울도 뺏기게 돼요. 그래서 1월 4일 해가 바뀌어서 1951년이죠. 네. 서울도 뺏깁니다. 그래서 이 후퇴를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뺏기고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을 회복하고 하면서 어느덧 전쟁은 전선이라고 하는데요. 전쟁하는 지역을 원래의 38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고 이런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전쟁을 지금 멈춰보자. 쉬어보자. 라고 해서 회의를 거친 끝에 1953년 7월 27일 날 전쟁을 쉽시다 라고 해서 휴전을 하게 됐고요. 휴전의 경계는 그날까지 점령하고 있던 북한과 남한의 지역을 경계로 해서 선을 긋게 됩니다. 그때 휴전했던 그 경계를 휴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38선과 휴전선을 좀 구분을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38선과 휴전선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하게 됐고 오늘날까지 이 휴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북한이랑 남한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일단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이라고 해서 남한이 훨씬 잘 살아요. 그래서 남한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평화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있는 국민들과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네. 자, 끝.